여러분, 제가 최근에, 되게 재미난 방법을 그 논문 작성할 때 알게 돼가지고 그 영상을 좀 찍어봅니다. 우리가 논문 쓸 때 그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그 대본처럼 해가지고 논문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리절트 섹션 1이고 여기가 섹션 2고, 어, 섹션 섹션 3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논문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쓴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우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내가 지금 논문을 작성 중인데 이 대본을 바탕으로 논문을 쓸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써달라고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섹션에 대해서 원고를 작성해줘. 이렇게 일단 넣으면 얘가 이걸 보고 이제 원고를 작성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 지난번 시간까지 배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 작성할 때 별로 어려워하지도 않고 랩미팅 발표할 때처럼 넣었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쓰면 되니까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몇 가지 그 특징이 있어요. 그 챗GPT로 작업을 많이 해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지금 이렇게 리절트 원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단을 적어서 주죠. 근데 얘가 자세히 보면 지금 요 문단이 얘가 읽었을 때 뭐 이런 식의 이제 문단인 것 같아요.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근데 이게 평소보다 문단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문단이 굉장히 짧아요. 이 챗GPT로 쓰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지금 이 내용은 너무 짧은 것 같아. 지금 이거 보면 한 몇 단어 정도 돼 보이죠? 이거 제가 봤을 때 한 300단어 정도 돼 보이는데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250단어, 그죠? 250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짧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총 800단어로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얘가 이제 800단어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아까 봤던 250단어보다는 좀 길게 줄 겁니다. 그죠? 일단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내용을 줍니다. 내용을 주고 800단어 800단어 될까? 800단어 한번 볼까요? 전체가 어느 정도 될까? 800단어는 안 될 것 같아. 볼까요? 전체가 카운트를 부탁합니다. 688단어. 그럼 아까보다는 낮긴 하네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GPT 라이팅의 특징인데, 문단이 짧아요. 그죠? 여기도 문단이 이렇게 짧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렇게 들어가도 되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건데, 어쨌든 좀, 기본적으로 문장이 짧게 짧게 토막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 그, 요 섹션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실험팀이 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섹션은 제가 뭐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르니까 일단 이건 넘어가고,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두 번째 섹션인데, 두 번째 섹션을 이제 사실 쓴 건데, 다시 여기로 와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두 번째 섹션은 제목이 이거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섹션을 한번 써보라고 할게요. 여기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아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에 대해서 써줘. 그리고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섹션을 얘가 막 쓰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죠. 지금도 보면 문단이 대부분 되게 짧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짧게, 짧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근데 약간 좀 평소랑 다른 것 같아. 이 정도로 길게 쓰면 얘가 보통 이제 작성창에 쓰는데, 오늘은 그냥 채팅창에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평소 때처럼 작성창, 캔버스에 써달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쓰면 이제 얘가 캔버스를 써가지고 작성을 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캔버스에 쓰고 있어요. 그, 보통 긴 글을 쓸 때 GPT가 캔버스를 사용을 하고 아니면, 이게 싫으면 이제 채팅창에서 이걸 클릭하면 채팅창에 써주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겠다고 결심을 한 계기인데, 보면 저는 이제 논문을 이렇게 GPT랑 쓰다 보면 GPT가 이런 식으로 캔버스에 많이 써준단 말이죠. 그러면 솔직히 저는 이 채팅창에 쓰는 게 더 편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딱 읽을 때, 여기 이렇게 보면, 뭐, DEG가 6, 아우터 레디아글레이에서는 638개, 뭐, 레디아글레이에서 615개, 사이클링 프로제닛에서 583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거를,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런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638. 이렇게 쓰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고 싶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들어간 게 렇게 들어가면 좀 원래 논문 같지 않으니까 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디이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치면 얘가 이걸 다 업데이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되게 이 캔버스 쓰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우연하게 어떤 거를 알게 됐냐면, 어,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GPT한테 묻기.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우리 마치 워드에서, 그죠? 여러분들 워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코멘트 이렇게 넣는 것처럼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다시 선택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 부분을 638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딱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수정을 바로 해줘요, 여기서. 봅시다. 그죠? 여기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근데, 좀 바보 같다. 마음에 안 들어. 뒤에 DG를 넣어야 해. 그리고 모든 이렇게 생긴 부분들을 비슷한 형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얘가 이거를 이제 보고 바로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수정을 해줍니다. 이게 훨씬 빨라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도 들어가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바로 읽으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읽다가, 어, 여기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단은 이전 문단과 끊지 않고 연결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문단도 세 번째 문단, 아니, 첫 번째 문단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얘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반영을 해줘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 좀 수정이 못 됐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치. 여기서 요 내용이랑 요 내용이 연결되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파트는 따로 이 파트, 이 문단도 이전 합치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합시다. 그럼 이제 또 바로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을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좋다. 그러면 이제 수정이 필요한 한 부분을 코멘트로 제안해줘. 이게 어저께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안해달라고 이렇게 프롬프트에 입력한 건 아니고, 얘가 쓰다 보니까 여기 옆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기다가 뭐냐? Consider briefly mentioning specific method or matrix use quality control. 그죠?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메소드나 매트릭을 넣을 거냐. 그럼 적용을 한번 눌러보죠. 그럼 얘가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꿔주는지.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죠? 이렇게 넣고. 근데 여기도 quantitative value or significant here. 그죠? 여기다 significance, decrease, 여기 셀 숫자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statistical significance 여기다 넣을 거냐? 여기다 적용을 또 누르면 얘가 이 부분을 또 바꿔줍니다. 그죠? 이렇게 바꿔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진짜 사람이랑 같이 제가 무슨 예를 들면 임경 학생이랑 앉아놓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것처럼 얘가 그렇게 글을 바꿔주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시그니피칸스. 그러니까 마치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그러면 이제 글이 점점 이렇게 작성이 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이 부분에 지호 결과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문장 구성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입력하면 얘가 또 이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내용을 넣어주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써야 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말이 안 되게 되고 있어. 여기도 이제 적용 한번 눌러봅시다.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그죠? 이렇게 하면 그 섹션이 끝나. 작성이. 그죠? 엄청나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되게 전형적인. 나는 이 표현이 되게 전형적인 AI 제너레이티드 텍스트 같아. 디스커션 같은 내용은 디스커션에 적는 게 좋지 않을. 이게 보통 챗GPT로 논문을 쓰면 마지막에 collectively, taken together 이러면서 마지막에 꼭 이렇게 그 리절트 파트가 끝나요. 예, 저는 이게 조금 너무 전형적인 챗GPT 스타일 같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한 번씩 물어봐. 아니면 그냥 이 문단을 통으로 날려도 됩니다. 근데 이제 얘가 다시 써주겠죠? 아, 여기 지금 이렇게 간결하게. 아니, 그냥 그건 삭제하자. 뭐 이건 그냥 제가 삭제하면 되는데. 자, 됐고. 자, 이제 피겨 2를 구성할 부분을 너가 코멘트로 넣어주고 피겨 2A 형식으로 삽입해줘. 여러 개의 패널이 들어간 피겨 2를 그리고자 해.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또 작성을 해주겠죠. 그럼 피겨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될지도 이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여기다 이제 피겨 2를 넣으라고 되어 있고, 피겨 2B는 여기다 넣으면 되고, 피겨 2C를 여기다 넣으라고, 피겨 2D를 여기다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적용, 네, 적용을 누르면 얘가 알아서 작성을 해주겠죠? 이렇게 해서 피겨 2A 여기다 넣고, 피겨 2B,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원고를 이제 진짜 금방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써서 논문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